자, 이번 시간에는 교수님하고 같이 생성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림에서 보면은 탁구공이 이 틀에서 나올 때 뭐 파란색 탁구공, 그 다음에 빨간색 탁구공, 뭐 어떠한 것들은 빨간색이 나오고 파란색이 나오는 그런 어떠한 그 객체들이 생성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생성자라는 게 뭔지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거를 우리 프로그래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자, 프라그마, 그 다음에 리전, 그 다음에 렉탱글 이렇게 좀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자, 그 다음에 프라그마 앤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코드 폴딩이 여기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런 어떠한 그 코딩이 레탱글이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레탱글에 대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이거를 프로그라마 리전 그 다음에 렉탱글이라 할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석 처리를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예제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부분은 이 상태에서 뭐 한번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자, 이번에 서클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가 이제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이번에는 서클이라는 거 말고 여기 보니까 서클이 있어서 그냥 요걸로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존에 이 클래스가 여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새로운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클래스 이번에는 뭘 만드냐면 트라이앵글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트라이앵글, 삼각형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 지정자를 쓰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멤버 변수랑 그 다음에 이제 멤버 그 다음에 함수를 이렇게 적어 놨었잖아요. 그죠? 예. 멤버.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get area라는 걸 이제 여기서 이제 썼었는데, 그렇게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냐면 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앵글, 이렇게 트라이앵글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반적인 함수랑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이제 생성자라고 얘기를 해요. 생성자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본 생성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얘도 함수기 때문에 가로가 있으니까 어딘가에다 함수 구현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얘는 try angle이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 안에 또 똑같은 이름으로 try angle이라고 하는 함수가 존재를 했고, 이거를 이렇게 가로를 치면 구현이 부분이 되잖아요. 여기도 기본 함수 생성자, 어떻게 보면 기본 생성자 함수 정의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기본 생성자 함수 구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일반 생성자랑 함수랑 똑같긴 하지만 얘는 이 이름이랑 똑같아요. 예, 요렇게. 근데 문제는 발한 타입이 없어요. 뭐 보이드가 됐던 아니면 인티저가 됐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더블형이 됐던 아니면 여기서 보면은 인티저가 됐던 반환 타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성자는 반환 타입이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반환 타입이 없이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어떤 cout, 그 다음에 try angle 생성,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요 구문을. 그리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객체 생성을 해야 되겠죠. 이제 클래스가 만들어졌으니까. try angle이라고 하는 tri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컴파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트라이앵글 생성이라는 게 찍혀요. 그러니까 이건 객체만 생성이 됐는데, 객체만 생성시켰는데 그 생성자가 바로 호출이 됩니다. 객체 생성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객체 생성을 할 때 이게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호출이 돼서 이게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 생성을 할 때 동시에 생성자가 실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생성자의 특징이에요. 객체를 생성할 때 우리가 기본 생성자가 그냥 실행이 돼 버려요. 아까 전처럼 일반적으로 서클 같은 경우에 보면, 서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객체 생성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찍히지가 않았어요. 이때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보실까요? 여기서 보면 요거를 한번 풀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한번 주석 처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행시키면 자, 뭔가 이 서클은 뭔가 찍히지 않는데, 여기 트라이앵글은 뭐가 찍혀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이제 뭐가 찍히지 않았지만 지금은 찍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얘도 그냥 이거 하나밖에 썼는데, 근데 얘는 기본 생성자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아까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서클에 보니까 얘 이름과 똑같은 함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멤버 함수 영역에 없습니다. 그리고 렉탱글도 마찬가지였어요. 렉탱글도 마찬가지였는데 렉탱글도 여기 보니까 이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함수가 여기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랑 이 똑같은 함수가 만들어져 있죠. 이거는 이제 기본 생성자를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면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될 때 바로 호출해 버리는 그런 함수가 우리는 생성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생성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코드가 많아지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네요. 예.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이 좀 닫아야 되는데 정신 사나운 것 같아요. 너무 코드가 많아지니까. 그 리전으로 또 이렇게 막 묶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 좀 심플하게 좀 한번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X를 해서 뭐 메모장에다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자, 컨트롤 V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컨트롤 X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예. 그러면 이제 좀 보관을 해놓고 이거 나중에 이제 또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서클 클래스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교수님이. 자, 클래스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그 다음에 서클이라는 걸 다시 만드는데, 자, 항상 퍼블릭을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멤버 변수랑 멤버 함수가 들어가는데, 멤버 함수 영역에다가 여기다가 반드시 이 이름과 똑같은 그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다. 서클 반응 타입은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생성자를 정의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 구현 부분은 여기에 이제 있어줘야 되겠죠. 어디에 있냐면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 그 다음에 영역 연산자, 스코프 연산자, 서클이라고 하는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cout 이번에는 네, 우리가 서클 1이라고 하는 걸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뭐 객체 생성 이렇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nd L 이렇게. 그러면 객체만 생성하면 이게 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여기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서클 그 다음에 C 이렇게. 이거 이제 C라는 객체 생성을 한 거죠. C라는 객체 생성. C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호출이 되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럼 서클 객체 생성이라는 게 호출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생성자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객체가 생성이 될 때 호출하는 함수를 우리는 생성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설명은 객체가 생성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그런 어떠한 생성자를 우리는 기본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기본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요런 거를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빨간 공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반지름이 이만한 공이 나올 수도 있고, 요만한 공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공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생성자를 조금 더 바꾸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 볼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클을 생성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만한 서클을 생성할 수도 있고, 이만한 세팅이 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생성자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또 하나의 생성자를 둘 수가 있어요. 뭐 여기다 circle 그 다음에 인티저 r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지름 r의 약자인데, 여기에 어떤 이 생성자한테 어떠한 값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멤버 변수 영역에 여기에 우리가 이 r을 저장을 해줘야 돼요. 멤버 변수 영역에, 그 다음에 여기는 멤버
함수 영역이라고 할 거. 멤버 변수 안에 우리가 이제 하나의 변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integer, radius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넘어나를 여기다 저장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구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 이거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circle이라고 하는 circle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함수 안에 circle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생성하는데 이번에는 렌트 r이라는 걸 생성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circle 객체를 생성하는데 뭐 반지름이 r이 넘어온 거니까 r인 내가 뭐 그리고 이렇게 and l 이런 식으로 한번 코딩을 해보면은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컨트롤 F4키 눌러서 우리가 실행시키면 그냥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 서클 개체 생성이라는 그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요 서클 1이라는 건 이때는 뭐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되거든요.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는 기본 생성자라고 부르고요. 파라미터가 없는 건 얘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오버로딩 생성자라고 부르요. 오버로딩 생성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라미터가 없는 거는 얘가 호출이 되고 그런 다음에 뭐 파라미터가 있는 거는 오버로딩 생성자 얘가 호출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객체 뭐 예를 들어서 circle 그 다음에 이제 뭐 C 하고 이번에 이제 다른 이름을 해야 되겠죠. CC 하고 뭐 반지름을 10을 갖다가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 반지름이 10이겠죠. 그러면 이 10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기에 딱 들어가면은 이 구현 부분이 여기에 이제 오겠고 여기서 쭉 이게 실행이 되겠고 여기가 10이 찍히겠고 반지름 1을 생성한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얘를 잠깐 주석 처리를 하고 얘를 호출하면 얘를 컴파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4키를 눌러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클 객체 10인 반지름인 1을 생성한다. 이런 이제 구문이 찍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는 게 아니죠. 호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버로딩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버로딩 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떠한 파라미터 집을 하게 되면은 오버로딩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 구문이 실행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있지만 얘는 요게 실행이 됩니다. 오버로딩 생성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기본 생성자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얘는 뭐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얘는 두 가지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거고 얘는 오버로딩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는 그냥 뭐 반지름이 없는 그런 동그라미가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이제 뭐 반지름이 10인 그런 어떠한 동그라미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객체 틀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얘가 기본적인 어떤 그 모양의 그런 어떤 동그라미가 생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타이틀의 그런 어떤 모양이 생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 바로 생성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PPT로 넘어와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아까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지금 두 가지를 구현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PPT는 객체가 생성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멤버 함수다라고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멤버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생성자의 목적이 나와 있고 객체가 생성돼 객체가 필요한 초기화를 위한다. 멤버 변수의 값 초기화, 메모리 할당, 뭐 파일 열기, 네트워크 연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생성자 이름은 반드시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다.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아직 설명을 안 됐지만 좀 하여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성자는 리턴 타입을 선언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왜냐하면 앞에 리턴 타입이 없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 보이드나 인티저나 더블형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다. 네. 객체 생성 시 오직 한 번만 호출이 된다. 이것도 조금 비슷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뭐 오버리딩 생성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됐고 두 개의 함수가 생성자가 정의가 돼 있을 때 각각 그 객체 생성하는 타입에 맞춰서 한 번만 그 생성자가 호출이 된다는 얘기죠. 동시에 생성자가 두 개가 호출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성자는 중복 가능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요. 서클 단지 파라미터만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서클이라는 이름 단지 얘는 빈 거, 얘는 매개 변수가 들어간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가 선언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생성한다라는 얘기는 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 예제가 3-3에 있는 예제입니다. 3-3에 있는 예제는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그 코드에다가 이런 어떤 내용을 적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자, 그러면 여기에 그 우리가 요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일단은 아까 전에 지우고요. 저장을 지운다기보다 이걸 보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딘가에다가 여러분들이 보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 V.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컨트롤 X.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제가 자, 일단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여기서 보면은 요 서클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코드가 있었어요. 요 클래스 만들어준 거.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런 예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X,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클래스가 서클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 변수가 정확하게 위치가 여기가 주성문 위치가 여기다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멤버 변수는 이런 역할, 멤버 함수는 근데 여기 멤버 함수에 지금은 get area만 들어갔지만 아까 얘기했던 서클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생성자를 쓸 수가 있는데 얘는 기본 생성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 다음에 인티저 R 해놓고 얘는 이제 오버로딩 생성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자는 여러 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이 사용되는 거는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함수 정의라고 하는데 일반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일반 함수. 일반 함수라고 뭐 정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메소드 멤버 함수는 함수니까 가로가 있어야 돼요. 가로가 있어야 되니까 함수니까 가로가 다 있어요. 서클 그다음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초록색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얘는 아직 구현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서클이라는 클래스 안에 서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생성자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얘는 뭐라 그럴까요? 여기다 cout를 해주고 뭐가 있을까요? 그 반지름 여기는 보니까 레디우스에서 예제에서 보니까 여기에 그 레디우스에다가 1이라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기본적으로 1을 값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디어스 인 원 생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and 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코드는 얘예요. 디폴트 생성자가 객체를 생성할 때 여기다 뭐 서클 1 이렇게 하잖아요. 서클 C1 이렇게 하면은 이 객체가 생성을 할 때 이게 뭐 가로가 없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이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데 그때 요 멤버 변수에 있는 값을 1로 세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인 원을 생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구현이 됐으니까 이제 초록색 줄이 없어지는 거고 얘는 아직 구현이 안 됐죠. 그래서 얘도 한번 구현을 해봅시다. 자 서클 그 다음에 이제 서클 이번에는 얘는 아예 반지름을 입력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R 그러면 얘가 해주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넘어온 이 값을 아까 10이라고 했으면 이 넘어온 값을 어디다 세팅을 해줘야 될까요? 이 레디우스에다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레디우스에다가 R이라는 것을 세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요걸 잠깐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똑같습니다. 네, 얘는 대신 1인 원을 생성하고 얘는 10인 원을 생성한다 라는 어떤 코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얘는 이제 일반 함수에 대한 함수를 구현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얘는 일반 함수를 구현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생성자를 구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코드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코드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 빠른가? 여기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클래스라는 이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성한 얘는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설정한 거고 얘는 뭔가 기능을 하는 그런 함수를 만든 거예요. 함수는 반드시 이렇게 정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중괄호를 통해서 전부 다 구현 부분을 다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있으면 반드시 세 개를 다 구현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잘 해놨어요. 이쁘게. 그래서 이게 하나가 결국엔 뭐가 되냐면 헤더 파일과 CPP를 구성하는 우리가 C++에서 말하는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객체화 메모리에 올려서 사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내가 한번 컨트롤 F4키를 눌러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반지름이 1은 원이 생성이 됐어요. 그죠? 네. 그리고 객체가 생성이 된 거죠. 그럼 C1점 어디가 이제 get area라는 그 함수를 통해서 여기다 이제 cout를 한번 해볼까요?
해놓고 그 다음에 뭐 C1의 면적은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NDL 하게 되면은 아예 그러면 이제 그 면적까지 출력이 되는 그런 어떠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F4 누르면 자, 그러면 이제 반지름 1인 원을 생성하고 C1의 면적은 3.14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잘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버로딩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클 그 다음에 C2라는 걸 만들고 대신 C2는 반지름이 12인 원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되냐면 반지름이 12인 원을 생성을 했어요. 예, 12인 원을 생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다가 요 코드를 집어넣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들을 요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C2의 면적은 C2.getAre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F4키를 눌러서 실행시켜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314라는 그런 어떤 원의 면적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의 그 기본 생성자와 오버로딩 생성자를 해서 맨 처음에 기본 생성자는 그냥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오버로딩 생성자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예, 이거는 기본 생성자가 수행이 되는 거고 예.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얘는 오버로딩 생성자가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예제 같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예제인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도넛과 피자로 이제 했었는데 교수님은 그냥 C1과 C2로 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에 대한 예제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객체 생성 및 생성자 실행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어떠한 이렇게 생성자가 있고 getArea라는 함수가 있고 요 영역은 변수 영역이에요. radius는 이게 하나의 서클 클래스가 되는데 얘가 메모리에 탑재가 되면은 도넛이라는 이름 아니면 C1이라는 이름 그래서 메모리의 공간이 잡히겠죠. 메모리 공간에는 변수 영역도 잡히고 함수 영역도 잡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수 영역이 잡히고 함수 영역이 잡혀요. 이게 만약에 뭐 이게 4바이트고 이게 뭐 4바이트, 8바이트, 4바이트다 그러면 4, 8, 12 그 다음에 4바이트니까 16바이트 그 다음에 여기가 4바이트니까 20바이트가 되겠죠. 20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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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바이트 이런 식으로 메모리 공간에 잡힌다는 얘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생성자가 진행이 되면 여기서 이제 서클이라는 게 호출이 되니까 예, 메모리 공간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값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 그래서 레디오스 1이다 라면 1의 값을 여기 그 변수 영역에 메모리에다 1을 집어넣는 거고 얘는 오버로딩 생성자가 호출이 되니까 이게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 R에다 이제 30이 입력이 되면은 이게 30이라는 변수 영역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 하드 드라이브, 그 다음에 객체 인스턴스와 객체 메모리, 그 다음에 이게 저장이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객체 지향 코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체를 가지고 이제 핸들링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생성자는 꼭 있어야만 됩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코드 중에서 이게 없었잖아요. 이게 없었어요. 이렇게 없었어요. 이게 없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것도 지금 여기 에러가 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주석을 처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런 경우는 이제 생성자가 없는 경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그 맨 처음에 이제 클래스 공부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그렇다고 에러는 없어요. 에러는 안 나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여기가 지금 이게 이 오버로딩 생성자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거
이런 경우는 좀 에러가 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이상한 문자가 찍히긴 한데, 자, 뭐 이렇게 이상한 2.3을 뭐 찍히게 하잖아요. 네. 자, 여기 보면 기본 생성자가 실행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에러가 없잖아요. 생성자를 쓰지 않았어도 에러가 없는데, 이때 사실은 기본 생성자가 만들어지긴 합니다. 만들어져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컴파일러가 알아서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는 기본 생성자가 만들어져요. 생성자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전처럼 여기서 reduce 1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정상적인 어떠한 값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뭐냐면 지금 이 get area를 하면서 쓰레기 값이 들어간 거예요. reduce에 1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상한 기존에 있던 쓰레기 값이 들어가서 쓰레기 값 곱하기 3.14 한 값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자에는 어떠한 코드를 집어넣냐면 1이라든가 0이라든가 이런 초기화되는 코드가 들어가 줘야 돼요. 초기화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그 교수님이 설명을 할 때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 특징 중에 하나가 요 뒤에 가서 설명한다는데 여기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클래스가 아니죠. 생성자에서 보면은 그렇죠. 여기 보면은 초기화를 위해 객체가 생성할 때 제일 먼저 나오죠. 객체가 필요한 초기화를 위해서 생성자를 한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래서 뭐 멤버 변수의 값을 초기화한다. 그럼 reduce를 1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게 만약에 제대로 초기화가 돼야지만 쓰레기 값이 들어가지 않고 객체를 정상적으로 활용해서 코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기본 생성자나 오버로딩 생성자는 사실은 객체가 인스턴스가 될 때 오버로딩 생성자 말고 기본 생성자는 인스턴스 할 때 이제 초기화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 기본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컴파일러에서 자동으로 생성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까 우리가 써질 않았지만 자동으로 우리가 인베디드에서 그 컴파일러가 이러한 코드를 만들어서 아예 그냥 인베디드 시켜버립니다. 코드 자체를 컴파일러 할 때. 네,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고 생성자가 하나라도 선언된 클래스라고 그러면 기본 생성자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이런 경우가 될 텐데 자 이런 경우가 될 텐데 이런 경우가 돼요. 이런 경우가 되면요. 이런 경우가 되면 자, 이런 경우가 되면은 자, 요런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요런 경우. 자, 지금은 기본 생성자는 없어요. 그냥 오버로딩 생성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생성자가 존재한 거죠. 예, 그런 경우는 에러는 안 납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이 10인 원 생성, 면적은 314 이렇게 나오는데 단 객체를 생성할 때 이렇게 오버로딩 생성자로만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그런 코드는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에러가 나요.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오버로딩 생성자가만 있을 경우에는 이런 형식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이제 뭐 프라그라마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팁을 알려주면 C++에서 클래스를 만든다. 렉탱글이라는 클래스를 만든다. 클래스 그러면 이제 팁을 알려줄 텐데 렉탱글이라는 클래스를 만든다. 그러면
자, 일단은 무조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정해진 룰이에요. 자, 그러면 퍼블릭 하면은 아까 멤버 변수가 있다고 그랬죠? 멤버 변수 이렇게, 그 다음에 멤버 함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멤버 함수 영역에다 무조건 뭐부터 쓰냐면 이거부터 쓰는 거예요. 예, 기본 생성자. 그러니까 이거가 클래스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라는 얘기. 기본 생성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써주면 좋아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생성자 할 때 이런 식으로 렉탱글이라는 클래스 안에 이런 식으로 기본 생성자가 들어가요. 그냥 요것만 써줘도 돼요. 이 코드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요것만 써줘도 돼요. 그냥. 그러면 뭘 해줄 수가 있냐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객체 생성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렉탱글 그 다음에 뭐 R1 이렇게 우리가 객체 생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런 어떤 디폴트 생성자를 정의를 해줘서 이렇게 클래스를 처음에 만들 때 이게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되는 코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성자가 하나라도 선언된 클래스의 경우에는 오버리딩 생성자가 있으면 오버리딩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까처럼 디폴트 생성자 객체 생성 방법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디폴트 생성자를 기본적으로 써주라. 이런 팁을 알려줬습니다. 자, 이 예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기게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생성자까지 한번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교수님이 오늘 그 실습 내용을 전부 구글 클래스룸에다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올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실습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꼭 해서 오늘 저녁 12시까지 그 결과를 링크를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